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올여름 지구촌 곳곳에서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선 무더위와 오랜 가뭄으로 산불 피해가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매년 폭염이 일상화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석탄 에너지 사용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데요. 세계의 면, 오늘은 전 세계 이상기후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서유럽 상황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0도가 넘는 국가들이 많았는데요. 포르투갈에서 이달 중순부터 벌써 4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다가 14일에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간 데가 있었습니다. 47도요? 네, 스페인에서도 같은 시기에 45.7도까지 올라가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10일부터 17일까지 이 유럽 지역에서 열과 관련한 사망자가 1,700여 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도 19일에 기온이 섭씨 40.1도까지 올라가서 이게 150년 기상관측 역사상 세 번째로 더운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프랑스 전역의 64개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경신이 됐고요. 영국도 19일에 런던 히드로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 기온이 40.2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기상관측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영국도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은 2050년도쯤에나 가야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최고 기온이 30년 정도나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도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을 해놨고요. 22일에는 이탈리아, 폴란드, 세르비아, 그리스에서도 40도 안팎의 높은 기온이 기록이 돼서 폭염 경보가 많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최소 21개 국가가 폭염 경보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영국 기상관측 사상 제일 처음이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기상관측한 지 이후가 363년 만에 363년요? 네, 그렇습니다. 363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영국은 에어컨도 없다고 하는데 영국은 어떻게 버팁니까? 지금 곳곳에서 철로가 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고압 전력선은 늘어져 내렸고요. 포장된 도로가 녹아서 철도 운행이 중단이 됐고 특히 활주로가 녹고요. 솟아오른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턴 공항의 경우는 2시간 동안 비행이 전면 중단이 됐고요. 학교는 당연히 많이 휴고를 했고 이제 식당을 가도 주방이 너무 더워지니까요.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차가운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사실 영국이 7월 평균 기온이 한 20도 정도입니다. 많이 올라가도 24도, 25도거든요. 네. 그래서 냉방에 대한 투자를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았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지금 영국 가구 중에서 에어컨을 설치한 비중이 5% 미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식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중앙식 냉방 장치라는 게 좀 존재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런던 지하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네. 대다수 노선에 에어컨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환기구 시설도 부족해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이 발생하게 되면 열차 객차안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응급신호 전화가 일주일 전보다 10배나 늘었습니다. 열사병 환자를 구해달라는 그런 전화가 많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럼 런던이 왜 이렇게 더 혼란이 벌어졌느냐. 런던의 철도랑 에너지 시스템, 학교, 병원은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전제로 설계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40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니까 방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슷한 게 다른 유럽 도시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유럽의 주요 도시는 이렇게까지 더운 적은 없으니까 주택 대부분이 열을 배출하는 쪽이 아니라 최대한 보존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날씨가 궂은 날씨가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수가 환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고 유럽의 주요 도시 상당수가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도심 지역이거든요. 근데 녹지가 당연히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열섬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평균 기온을 더 밀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섬 현상이 지금 동유럽 쪽으로까지 뭐 확대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은 더 시원해야 되잖아요. 폴란드의 서부 코르니크 기상청이 기온을 재봤더니 36.7도까지 올라가서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요. 세르비아도 수호 베오그라드 등 일부 지역이 22일에 최고 기온 39도를 웃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유럽이 아니라 북유럽에까지도 지금 폭염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20일에 덴마크 남부 지역 기온이 35.9도까지 올라갔어요. 북유럽인데 스웨덴도 같은 날 일부 지역 기온이 30도에서 3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여름도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름도 서늘하고요. 네. 이런 기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운데 큰 규모의 산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소방당국이 390건의 산불에 대처했다라고 밝혔을 정도예요. 이게 하루에 50건에서 70건 꼴이 지금 발생한 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의 고온에 돌풍에 극심한 가뭄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산불이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타게 됩니다. 와인 산지로 유명하죠. 보르도가 있는 프랑스 지롱드 지역에서 17일에 산불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2만 헥타르 약 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숲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모로코, 터키, 크로아티아 뭐 다 유럽 전역에서 지금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화를 하려고 해도 날씨가 너무 더우면 진화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의 경우는 1차 대전 당시에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이 카르스트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100년 가까이 남아있던 불발탄이 이렇게 산불이 이어지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위험 경보가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예. 지금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은 올해 유럽에서 51만 7천 헥타르 약 5,17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라고 집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상반기에만 이런데 벌써 작년 한 해 전체 피해 규모를 올해 상반기 안에 다 넘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열돔 현상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더운 게 열돔 현상인데 열돔 현상은 결과로 나타난 거고 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번 열파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유럽에 강범위하게 자리 잡은 열돔 고기압에서 비롯이 된 건데 지금 대기 흐름이 정체된다는 게 문제예요. 거대한 고기압이 딱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거든요. 이걸 블로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대서양 쪽에 저기압이 있는데 이 저기압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아프리카 대륙이 머금고 있는 뜨거운 공기를 지금 서유럽 쪽으로 계속 밀어올리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 대륙 쪽에도 거대한 고기압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프리카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왔는데 이 고기압에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면은 계속 달궈지고 그 지열이 다시 올라오니까 더 달궈지고 그래서 결국은 해결책은 온도차로 부는 강한 바람인 제트기류가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추운 극지방하고 따뜻한 적도 지방에서 더운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그 공기의 차이로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제트기류거든요. 네. 이게 정상적으로 흐르면 날씨가 이상 기온을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뜨거운 공기를 몰아내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기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의 뜨겁고 차가운 그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된 거예요. 다 뜨거운 공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트기류가 뜨거운 공기층을 밀어낼 힘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바람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진 대류가 대기순환의 변화를 일으켜서 유럽의 여름이 지금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분이 없이 메마른 땅은 또 강한 태양열을 흡수하지 못하고 뿜어내게 됩니다. 복사열을 방출하거든요. 이 복사열이 다시 대기를 달구게 되니까 이게 결국 계속 돌고 도는 악순환이 되면서 기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겁까지 그렇죠. 겁이 나요. 네네. 이게 또 오랫동안 이어지는데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이상기후라는 표현도 쓰면 안 그렇죠.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게 일상이 될까 봐 참 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가뭄이 이렇게 계속되니까 수력 발전도 제대로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올해가요 유럽 역사상 가장 건조한 여름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지금 햇빛은 굉장히 뜨거운데 비가 적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여름의 가뭄이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인접 국가에서는 좀 발생을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유럽 전역에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력 에너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유럽 대부분의 지역이 가뭄 5단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4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유럽 강들 유속이요. 지금 대부분 평균 이하로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탈리아 북부의 포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별명이 유럽의 밥그릇 중 이렇게 불리는 큰 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지금 200일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도 작년부터 가뭄이 시작이 됐는데 수력 발전량이 6월에 전년 대비 2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년설이 있어서 스위스는 이렇게 물가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가뭄이 별로 없고 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겨울에 알프스에 눈이 거의 안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도 인근 저수지랑 댐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고요.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수력 발전량이 전년 대비 40%나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상이 안 좋으면 네. 살고 있는 사람들, 유럽인들의 인식도 좀 바뀌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하다가 겪게 되니까 이제 식수로 공급되는 물로 세차를 하거나 수영장 물로 사용하는 걸 금지했어요. 그래서 어기면 최고 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한 1,3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런던도 일부 지역에 수압을 낮췄어요. 그래서 물 공급량을 좀 적게 조절을 한 상황이고 이탈리아 볼로냐의 인근 소도시가 있는데 미장원에서 머리를 이제 샴푸로 감고 두 번 네. 이상 헹구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이게 적발되면 역시 벌금을 물린다라는 그 조치를 부분까지요? 네, 굉장히 세세하게 내놓고 프랑스 정부는 지금 왜 냉방 장치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영업을 하면 최대 150유로 한 2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앞으로 이걸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가량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의 노동자들이 폭염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너무 어렵다. 근무가 가능한 직장 내 최고 온도를 법으로 그럼 정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EU 전체 노동자의 한 23%가 업무 시간 중에 한 4분의 1은 고온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지금 상당 국가가 직장 내 최고 온도를 법으로 규정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총리 경선이 그동안 치러졌잖아요. 일부 후보들은 직장 최고 온도를 27도에서 30도로 정하자 뭐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번 폭염으로 유럽연합에서 에어컨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뭐 선풍기 에어컨이 갑자기 굉장히 급증해서 팔렸습니다. 지금 영국이 아까 에어컨 보급률이 5%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프랑스도 비슷하고요. 독일은 더 떨어져서 3%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찾아오니까 영국에서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지난 일주일 동안 2000% 이상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도 생명을 구하려면 에어컨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폭염을 계기로 유럽에서도 에어컨 보급이 증가하면요. 다 아시겠죠? 지구 온난화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집은 시원할 수 있지만 네. 집 바깥으로 열기를 또 뿜어내니까요. 네.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미국의 폭염 상황도 심각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 텍사스랑 오클라호마주에서 20일에 기온이 섭씨 46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부, 동북부 28개 주에 살고 있는 1억 500만 명 주민들에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뉴저지주, 뉴요크랑 보스턴도 24일에 기온이 37도에서 38도를 기록했어요. 이게 종전 최고 기록을 다 경신한 수치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370여 개 지역에서 일일 최고 기온이 다 경신이 됐고요. 지금 하루 체감 기온이 39.4도 이상의 위험 수준이 높은 열기에 노출된 미국인이 모두 7,100만 명이다라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지금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가뭄이 심각했던 지역이니까요.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서부 지역에 이번 주에 폭염 열파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대기 정체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 서부 연안의 동태평양 그리고 대서양 부근 동쪽에 굉장히 큰 고기압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기압에 의한 서풍이 서부 산맥을 넘으면서 중남부 지방에서 아주 극심한 고온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미국의 대통령 기후 특사가 있잖아요. 존 케리 특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걸 사용할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밝히면서 이제 알려진 건데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뭐 경선 후보 때부터 얘기를 한 거지만 기후 변화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내세웠어요. 그래서 1년이 넘는 협상을 계속 이끌어 왔는데 최근 의회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진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지금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비상사태 선포는 사실상 예산을 마련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는 점인데 그래서 이제 20일에 비상사태 선포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규모의 그 기후 대응 인프라 투자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압력을 지금 대통령에게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뭐 이것저것 악재가 막 지금 다 겹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좀 미국 정치 상황도 어떻게 되는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이제 폭염이 아시아라고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일본 도쿄에서는 5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 기간에 도쿄 도심 최고 기온이 매일 35도가 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40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보험사가 그래서 올해 열사병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내놨거든요. 네. 이게 지금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지금 허난성, 허베이성 같은 일부 지역 기온이 44도 안팎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저장성과 푸젠성에서는 오늘 한때 기온이 섭씨 42도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달 말까지 계속 폭염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폭염 기록은 경신될 것이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나마 네.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안 되죠. 네. 사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네.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 줄여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경고해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결국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해결하기 하고. 위해서는 네네.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 소르본대 보타드 교수라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프랑스 기온이 향후 수십 년 내로 50도에 도달할 가능성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내놨어요. 그런데 이건 프랑스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최고 기온이 뭐 44도, 47도까지 오른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50도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평균 기온이 19세기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 온도가 1.2도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더 극심한 폭염을 불러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에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10년에 한 번꼴로 폭염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이 폭염이 지구 온도가 1.5도로 올라가게 되면 10년 동안 4.1번 발생할 것이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 만약에 지구 온도가 2도 상승을 하면 이 10년 동안 폭염이 대여섯 차례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계속 내놨던 전문가들도 이번 폭염 수준에 놀라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예측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후위기에 맞서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분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좀 약간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산업 체계 자체를 이제 네네, 에너지 그렇죠. 수급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데 네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네. 전쟁 때문에 오히려 석탄 발전소를 더 가동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석탄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 연료를 줄이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하긴 했지만 이게 뭐 실제로 이제 다 이제 잘 되질 않아서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많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유럽의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각국들이 지금 그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 발전소를 지금 다시 가동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사실 독일이 환경 정책에 굉장히 앞장섰던 나라인데요. 그렇죠. 독일을 비롯해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그동안 가동을 멈췄던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거나 아니면 생산량 한도를 더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서 지금 사우디에게 석유를 증산해달라는 요청도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대체 에너지를 찾을 것이다라고 지금 환경 전문가들은 예상을 해왔지만 그게 오히려 지금 반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도 지난달 말에 연방대법원이 또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미국 환경보호청이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여기에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안 되고 지금 연방대법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폭염에 대처하려고 더 많은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세계가 빠져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화석연료는
더군다나 석탄은 연소할 때 천연가스보다 이산화탄소를 2배가량 더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사실상 가장 빨리 이거를 퇴출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폭염 상황에서 이 생산량을 더 늘리는 그런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건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후 정책을 후퇴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네. 지금 뭐 천연가스 공급하는 거 네. 그것도 끊겠다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서유럽에서도 러시아 거 안 받겠다고 네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만약 이번 겨울에 한파가 찾아오면 네. 이거 뭐 큰 걷잡을 수 난리가 날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 한파에 대비하려고 가스를 굉장히 비축해 놨는데 지금 폭염 때문에 그걸 서둘러서 써야 되니까요. 좀 부족한 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오도가도 못하고 이래저래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청취자 422님께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더우면 에어컨을 자주 더 틀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에어컨 이렇게 쓰면 기온은 더 심각해질 테고 앞날이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종원님. 영화 투모로우가 생각납니다. 후덜덜 이렇게 그렇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일들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고 네. 있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 테렌스 데이비스 감독이 연출하고 신시아 닉슨이 출연한 2015년 영화 조용한 열정입니다.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은둔 생활을 하며 시를 썼는데 생전에 발표